닥터 월렉의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노벨 의학상의 수상자로까지 후보자로 올랐지만 그렇게 노벨상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이 당시에 많은 이 녹음 그 테이프가 4천여만 개가 5천여만 개가 시중에 풀릴 정도로 인기를 가졌다라는 건데, 두 번째로 이어서 보겠습니다. 돈을 사기치는 12가지 방법. 한 가지 방법만이라도 말하자면 진료비, 수술비, 검사비, 병원비 등 수입 외에도 의사들은 따로 혈액 검사소나 방사선과 진료소, 병원 등으로부터 상납을 받아오고 있다. CAT 스캔, MRI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낼 때마다 상납금을, 제가 찾아온 심한 두통 환자가 오면은 환자의 비강을 때려보아 불쑥 주저앉으면 비강의 염증 때문에 그렇다라고 탁탁 쳐서 코피가 나온다면 암에 걸리지 않았나 알아보려고 35불짜리 엑스레이를 찍어 볼 것인데, 421불짜리가 아닌 35불짜리 테스트로 할 텐데 이렇게 값싸게 할 수 있는 검지를 이렇게 엉터리를 한다 이 말이죠. 상납을 한다. 누구에게? 정치인, 변호사, 사업가, 증권 거래인 등 누구도 이런 짓을 하면은 모두 징역을 갈 일이지만은 유독 의사들만은 문제가 없는데 보험회사가 돈을 냈기 때문이다. 관심들이 없는 것은 의료보험이 있어서 공짜이기 때문이다. 내 암의 원인은 뭐냐? 갈륨의 결핍이다. 내 암의 원인이 갈륨의 결핍이다. 칼륨하고 다른데, 갈륨은 어디에 사용되는 건가? 자, 핸드폰이 원인이라고? 미국에서 지난 4년간 뇌암이 400%나 증가했다. 사람들은 핸드폰이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알아본 결과로 뇌암 환자의 97%가 핸드폰을 쓰기는커녕 같은 방에 두고 있지도 않았다. 갈륨이라는 트레이스 미네랄이 있는데 실험 동물에게 충분한 양의 갈륨을 준 후에 뇌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을 주었으나 뇌암에 걸리지 않았다. 갈륨 결핍 사료를 준 후 같은 화학물질을 주었더니 모두 뇌암에 걸렸다. 그렇군요. 뇌암에 걸리는 것이 갈륨의 결핍일 것이다. 뇌암이 뭐냐? 라일 알자도 오클랜드 레이더스로 전적한 300파운드 거구인 그는 30세에 뇌암으로 죽었다. 프레드 라보 뉴욕 마라톤의 창시자인 그는 20년 이상을 뛰었고 몸의 지방이 4%도 안 되는 단단한 몸인데 56세에 뇌암으로 죽었다. 월마 루돌프 올림픽 여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금메달 3개를 딴 트랙 선수인데 54세에 뇌암으로 죽었다. 공연 중에 실신하던 생전의 마이클 잭슨, 거의 죽을 뻔해서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이나 입원했는데 혈액 검사가 엉망이었다. 영양결핍으로 운동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땀을 흘릴 때 60가지 필수 미네랄을 모두 내보낸다. 대부분 80년 걸릴 것을 운동선수들은 30년 이상 땀을 흘린다. 단지 갈륨만이 아니라 셀레늄도 땀과 함께 내보내는데 이들을 보조 영양제로 보충하지 않으면 심근증에 의한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크다. 동분 구리를 모두 땀으로 내보내고 보충하지 않으면 동맥류에 걸릴 위험이 높다. 갈륨을 땀으로 모두 내보내고 보충하지 않으면 뇌암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다. 이해가 되는가? 1936년에 이 사실을 알았기에 우리는 비타민, 미네랄, 트레이스 미네랄을 가축 사료에 넣기 시작했고, 그러나 공교롭게도 일명 기적의 약이 나왔다. 1936년에 설파제, 38년에 페니실린, 42년에 프로토존 코르티존이 나와서 이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미네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약이 나오면서 문제가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내용이죠. 자, 알츠하이머 비타민 E의 결핍이다. 과거에는 없었던 병이 어쩌다가 생겨난 새로운 질병, 이제는 중대한 질병이 되었다. 70세가 되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병에 걸린다. 이미 60년 전에 축산업계에서 이 병을 조기 예방 치료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우스개로 돼지들이 들어누워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무기통이 어디 있어? 라고 한다면 하루에 한 파운드씩 늘지 않으면 축산업자에게는 손해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을 초기에 예방 치료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치료법은 비타민 E를 다량 섭취하게 하고 식물성 기름을 준다는 것이다. 1992년 7월에 유명 의료 전문의 발표에 알츠하이머의 비타민 E가 기억력 상실을 경감시킨다. 이 발표는 수학이 50년이나 앞서 있다. 이 분야는 수의사가 안전하다. 비타민 E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인데요. 신장결석 원인은 칼슘 결핍이다. 음식으로 섭취되는 칼슘이 신장결석을 일으킨다는 것은 미련하고 무식한 생각이다. 심한 골다공증이 올 때에 몸속의 뼈에서 칼슘을 빼앗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는 이미 1000년 전 축산 기록에 의하면 가축의 신장 결석을 예방하려면 더 많은 칼슘, 더 많은 마그네슘, 더 많은 붕소를 주라고 되어 있다. 숫소, 수양들은 특수 체질을 가졌습니다. 이 동물들은 신장 결석을 일으키면 복수가 차서 죽습니다. 사료값을 들여서 기른 가축이 내다 팔거나 잡아먹기도 전에 죽는 것을 보고만 있을 어리석은 농부로는 없다. 1993년 3월 칼슘이 신장 결석 위험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4만 5천 명 이상을 5그룹으로 나누어 연구했는데 제일 많은 칼슘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신장 결석이 전혀 없었다. 수학을 따라잡기에는 1000년이 걸린 셈이다. 장수하려면 의사가 되지 말라. 미국인의 평균 수명이 75.5세인 때 미국의 의사의 수명은 58세이다. 통계상 한 20년을 더 살려면 의과대학을 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소금과 카페인을 끊고 버터 대신에 마가린을 먹어야 한다고 하는 의사는 평균 58세에 죽는다. (120에서 140세를) 사는 사람은 매일 차에다가 소금을 넣어 하루에도 40여 잔을 마신다. 1957년 카트라이트라는 38세 된 의사가 동맥류 파열로 죽었다. 당시에 칠면조도 죽지 않는 병인데 동분결핍이었다. 비싼 소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다. 또한 정맥류인데 이것도 유연한 조직이 파괴되기 때문에 생기는 병이다. 닥터 마틴 카터는 57세에 죽었다. 사체를 부검하니 대동맥류 파열이었다. 성형수술보다도 동분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다. 44세의 여자 변호사 한 명은 사망했던 기사 대뇌 동맥류 파열로 죽었고 역시 비싼 소변을 보지 않았다. 동분, 비타민, 미네랄 등의 부족이었다. 아이고 예쁘구나. 아유 그래요. 이렇게 영양을 섭취해서 채워줄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군요. 자, 이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닥터 원력의 심근증과 파이카병의 원인은 셀레늄 결핍이다. 스튜어트 버거, 이 사람은 식품 영양소에 관한 베스트셀러 5권을 썼다. 유명한 텁스 의대에서 학위를 받았다. 그가 쓴 저서 중에서 햄튼 식이요법, 영원한 청춘, 20주 안에 20년 젊어지기, 자가 영양사 등이 있었는데 그는 40세에 죽었다.
이 의사는 심근증으로 죽었다. 심근증은 셀레늄 결핍에서 오는 병인데 이 의사의 식이요법을 누가 따르겠는가? 사료 가게에 가면은 셀레늄정 주사, 셀레팩 등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다. 영양학 저자가 영양 부족으로 죽었다. 그는 비싼 소변을 보지 않았다. 심근증 치료 방법 중 한 가지는 75만 불이 드는 심장 이식 수술이다. 기증된 심장, 친척들로부터 혈액도 공짜로 2불 50센트 값어치의 봉합실에 들어갔을 뿐인데 75만 불을 청구한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지진이 났을 때 물 한 갤런에 4불을 받아 폭리를 취한 사람이 징역을 살았다. 75만 불 받은 의사는 마땅히 감옥에 가야 한다. 첨단 의술이라고 2억 7천만 명의 인구 중에 1년에 겨우 50만 명을 구한다. 이는 비효율적이다. 여하튼 닥터 버그는 비싼 소변을 보지 않아 죽었다. 셀레늄 결핍에 대해서 여의사 게일 클락은 47세로 메리병원 보건원 심장병 책임자였다. 47세의 심장마비로 죽었다. 비싼 소변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이 다급히 불러서 옷을 찢고 출력을 올리세요 법석을 떨었지만 삑 심장 먹는 소리가 나고 만다. 환자들이 알았다면 모두 환자복을 입은 채 도망하기 바빴을 것이다. 파이카라는 병, 이는 말이 나무로 만든 구유로 물어 뜯는 병이다. 말에게 먹이를 먹이지 않으면 먹이통을 다 뜯어버린다는 사실이다. 소에게 있어서도 암소들은 우유를 짜내기 때문에 항상 미네랄을 많이 잃게 된다. 겨울가에 큰 돌덩어리를 건져 씹거나 철망을 물어뜯거나 사슴뼈를 질겅질겅 씹으며 어슬렁거리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임산부 중에 한밤중에 피클과 아이스크림이 먹고 푼데 이런 임산부는 태아에게 미네랄을 빼앗김으로 더 많은 미네랄을 필요로 하게 되고 설탕이나 소금 등을 먹고 싶어한다. 한밤중에 나가서 흙을 파먹는 임산부는 정신 이상이라고? 하루 단돈 5센트의 미네랄을 먹였다면 위험한 흙을 안 먹었을 것이다. 얼굴에 검버섯은 초기 셀레늄 결핍 증상인 유리기 손상이라고 부른다. 콜로이드 셀레늄을 4 내지 6개월만 복용하면 검버섯은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뇌, 심장, 간장, 신장의 간반버섯들도 없어질 것이다. 나도 셀레늄 종합 비타민을 더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혈당 및 당뇨병의 원인은 크로뮴 바나듐의 결핍이다. 술버릇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설탕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술버릇이 좋은 사람은 한두 잔하고 방구석으로 가서 잔다. 저혈당에도 한 끼를 잘 먹거나 파이 한쪽을 먹고 한 3시간 후 누워 잠을 자면 그만이다. 술버릇이 나쁜 사람은 술취기에 다툼하고 시비하고 폭력, 남의 집 나무를 톱으로 자르기도 한다. 저혈당 문제도 이런 정신적인 문제가 오기도 한다. 그럼 바나듐의 부족은 혈당 문제의 원인이 된다. 방치하면 당뇨병을 일으킨다. 즉 추석 결핍증의 초기 증상은 남성형 대머리, 오래 방치하면 기머리가 된다. 그림대의 아이들을 보면 가끔 난잡한 그림을 그리는 아이를 본다. 정서 발달이 안 되어서 안정감이 없고 산만하고 실제로는 이런 아이들이 미네랄이 부족, 따라서 콜라, 당분, 카페인을 많이 먹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커가면 문제아가 되기가 쉽다. 붕소 결핍, 붕소는 칼슘 흡수를 도와서 골다공증을 예방해 줄 뿐 아니라 여성 발정 호르몬 일종인 에스트로겐의 생성을 돕는다. 붕소의 부족은 여성 폐경기를 고통스럽게 하며 남성들은 테스토스테론을 만들어낼 수 없으므로 남성 구실을 못하게 한다. 아연 결핍의 초기는 냄새와 맛을 잃게 한다. 감기도 아닌데 요리한다고 분주하지만 냄새가 안 난다. 히토류,
동물 실험에서 히토류 7가지를 주었더니 수명이 2배로 늘었다. 7가지는 란탄,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사마륨, 뉴로품, 노벨륨, 트리움이다. 이 이름들은 구약 성경의 옛 도시 이름에서 따온 것인데 이유가 있을 것이다. 90가지 영양소는 60가지 미네랄과 16가지 비타민, 12가지 필수 아미노산, 3가지의 필수 지방산이다. 일단은 식물군이 대부분의 비타민과 아미노산, 지방산을 만들어낸다. 식물은 공기 중의 탄소를 흡수해서 탄소, 연소와 비타민,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을 만들기 때문이다. 50년 전에는 야채빵에는 체력을 돕는 12가지 방법이라고 적혀 있었다. 15년 뒤에는 미식품의약국에서 체력을 돕는 8가지 방법이라고 고치라고 했다. 요즘 가게에는 단지 원더 브레이드라고만 표기되어 있고 무엇을 뜻하는가 기대하는 영양소를 기대할 수 없다라는 말이다. 가족들의 생명이 필요하다면 모든 비타민,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을 섭취해야 한다. 식물은 전분, 당, 아미노산과 필수 지방산은 광합성으로 생산할 수 있으나 미네랄은 생산할 수 없고 토양에서만 흡수한다. 그런데 식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NPK 비료만 공급하는 5년 이상 연작하는 경작지의 토양에는 더 이상 유용한 미네랄이 없다. NPK, 질소, 인산, 칼륨의 이런 비료가 다양한 영양소가 없는 토양이 겉보기만 좋다 이 말인데요. 참담한 얘기다. 참담한 얘기다. 식물은 자체적으로 미네랄을 생산하지 못하기에 토양에 더 이상 미네랄이 없으면 식물에도 미네랄은 없다. 미 국회 상원 문서 264호에는 우리의 농토와 강우 토양은 미네랄이 고갈되어 거기서 나는 곡식이나 과일, 채소 및 나무 열매 등에는 미네랄이 부족하기에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미네랄 결핍증에 걸린다라고 되어 있다. 당근이라면 다 당근인가? 모양은 같아도 실제는 그렇지 않다. 중요 미네랄 중에 어느 하나라도 현저히 부족하게 되면 실제로 질병을 일으킨다. 1977년 1월 4일 미국인의 식생활 지침에 맥거번 위원장이 말했다. 미국인의 치명적인 10대 질병 가운데 6가지가 식생활과 관계있다. 암, 당뇨, 심근경색 등등의 성인병은 물론 정신병까지도 잘못된 식생활에 기인하는 식원병이다 라고 말했다.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도 쓸모가 없어진다. 어느 비타민이라도 부족하면 질병을 유발한다. 그러나 비타민이 신체의 미네랄 사용을 조절하며 미네랄이 부족할 경우에 우리 몸은 미네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미네랄이 부족하게 되면 비타민은 쓸모가 없게 된다. 확실히 우리 신체의 웰빙은 칼로리나 비타민 또는 우리 몸이 사용하는 녹말, 단백질, 탄수화물의 적절한 비율보다는 신체 기관들로 흡수되는 미네랄에 더 직접적으로 좌우된다. 이 발견은 인간의 건강 문제에 관한 가장 새롭고 극히 중요한 과학적 공헌 중의 하나이다. 미 상원 의원 문서 264호에 NPK 비료로 뿌리는 이유는 수확량이 60가지 미네랄을 용토에 뿌려봤자 수확량이 늘지 않지만 40%치의 비료를 뿌리면 최고의 수확을 거두기 때문이다. 수확을 할 때마다 토양에서 한 에이커당 여러 파운드의 미네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오래지 않아서 미네랄은 바닥이 나고 만다. 한 달에 3불씩 입금하고 60불씩 끊는다면 부도는 뻔한 일이다. 다시 말해서 토양에 계속해서 재배해서 착취만 했지 다양한 미네랄을 넣지 않고 NPK 비료만 투입한 겉보기만 좋은 싱싱한 것들이 속에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질병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인데요. 미네랄과 문화 발달.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왕은 12살 먹은 아이인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했다. 아름답지도 섹시하지도 않은 아이. 그러나 필립 왕은 이 결혼으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미를 확보했다. 후에 그의 아들인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하려면 세계에서 가장 질이 좋은 밀로 만든 음식을 먹여서 하루에 20시간을 행군하고 6시간씩 싸워 이길 수 있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그뒤 제일 좋은 밀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은 이집트라는 것을 알았다. 미네랄을 가져다 준 것은 바로 홍수였다. 모든 문화, 예술, 공업, 기술이 그곳에서 발달한 것은 그 사람들이 좀 더 좋은 영양소, 즉 더 많은
많은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었으므로 지능이 더 발달했기 때문이다. 미국산 미래는 금세기 초에는 단백질이 23%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단 13%만 단백질만 들어있다. 농토 미네랄이 밀의 단백질 함유량을 높여주는데 이제는 미네랄이 고갈되니 곡물에도 미네랄은 물론이고 기타 있어야 할 기본 영양소도 없게 된다. 아프리카의 토양은 100년 전에 비해서 74%의 미네랄이 소멸되었고 아시아는 78%가, 남미는 72%가, 미국은 85%의 미네랄이 농토에서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렇게 영양이 반도 아니고 70, 80% 이렇게 없어졌다면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겠냐 그 말인데요. 칼슘 결핍으로 인한 병들이 칼슘 결핍은 147가지나 되는 질병을 유발한다. 단지 병명이 다를 뿐이고 얼굴 한쪽이 축 처지는 병, 이 병은 안면 근육 결함에서 오는 것으로 사실은 칼슘 부족이다. 이렇게 지금 아직 이제 해야 될 것이 이렇게 많이 내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리를 한번 빨리 해서 한꺼번에 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칼슘 앞에 다 했나요? 했는데 셀레늄 결핍 등등등등. 자, 칼슘 결핍 여기까지만 딱 하고